뉴스탑10이 선정한 3위입니다. 내가 종북? 그러면 대통령은 간첩이다. 네,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과 황선 씨의 구속으로 마무리된 듯 보였던 종북 논란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주환 기자. 예. 자, 이재명 시장이 한 일간지와의 한 인터뷰 내용인데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눈에 띄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살벌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언어의 품격 면에서는 상당히 좀 평가받을 만한 언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바로 청소업체에 있습니다. 성남시가 고용한 그 용역을 준 청소업체, 이게 나눔환경이라는 이 업체인데요. 예. 이 특혜를 줬다. 용역업체로서 고용을 했는데 바로 이 업체가 우리 국민들이 붕괴했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RO, 혁명조직,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경부, 동부연합 출신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이런 업체다. 그래서 결국은 성남 시민이 낸 돈이 바로 이 RO 관련한 이 업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일면서 여기에 이제 이 시장이 분개를 한 것이죠. 아니, 이 업체 말이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실상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또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1억 원씩 연내 매년 그 지원을 해온 업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업체에 만약에 특혜를 줬다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정부는 도대체 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니고 청소 용역업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인용을 하게 된. 그렇죠. 이제 감정이 격하게 되면서 과연 그럼 이런 업체에게 특혜를 줬으니까 국가를 담당하는 이 정부나 대통령 종북 아니냐? 원조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왜 주목하냐면 이런 발언이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전에도 돌출 발언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 이제 정황들을 그동안에 저희 탑10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 지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 바로 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원래 그 소유주나 아니면 정부 관련 단체에 제일 먼저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세월호에서는 웬일인지 국정원에 먼저 보고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증명되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 이런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이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도 파장이 좀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 직접 안 들어볼 수가 없죠. 3달 전입니다. 10월 국감 당시 상황을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웃었어요?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예, 이 웃었냐 안 웃었냐 진실 공방도 있었는데 조수진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저 때 이재명 시장 태도 논란 상당히 논란에 좀 휩싸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환풍구 사고라는 건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못했다는 것, 이거 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원진 의원이 또 불필요하게 자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하더라도 실실 쪼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실실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반격하는 것. 무슨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거는 서로 그 신경전? 불필요한 어떤 서로를 자극하고 이런 답변 토대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이 이것 외에도 또 트윗해서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과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의 자치단체장의 발언이 글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나 과연 적절한지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다 실실 쪼갠다는 말은 어릴 때 공장 다니던 시절 시장 뒷골목에서
한쪽 다리 학질 환자처럼 덜덜 떨고 껌 쩍쩍 씹으면서 엑스폼 잡던 양아치에게서 들은 뒤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아주 그 원색적으로. 잠깐만요. 그걸 정말 그 의원하고 지방자치대 단체장이 쓴 겁니까? 네, 이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이 분명히 적어놨고요. 제가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또 이 고소고발 이런 거 참 좋아하는 분이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사고에 있었던 시장의 생각이 비실비실 웃고 있으니까 지자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이 썩었다. 이런 비난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굉장히 좀 처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 품격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여러 태도 논란과 함께 종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10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남시 의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바로 종북 논쟁입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거나 우상화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사전적 의미의 종북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행동입니다. 현 박근혜 정부도 계속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일거리를 주고 일의 대가를 주는 제가 종북이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는 정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 조수인 차장. 네. 2013년만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이 비난의 수익에 온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고정간첩 발언은 본인은 결백하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좀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써야 될 말이 있고 쓰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바로 이제 2012년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남하면 그 통진당의 주류죠. 경기 동부연합의 본거지가 있는 곳인데 이 시장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이 된 분이고 예. 또 이 성남 중원에 있었던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과 그 연대를 통해서 총선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새누리당 예. 시의원들은 네, 야권과 연대해서 바로 김미희 의원 등 통진당 의원들을 국회로 끌어들인 게 바로 민주당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한 가지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통진당 소속 사람들이 있는 나눔 환경이 바로 이 통진당의 경기 동부연합과 밀접한데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어떤 주장 그리고 공격 이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또 전직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어떤 내가 종북이라면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간단히 첨언만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 종북 전문가 이제 로렌스 팩이라는 그 미국에서 이 문제만 한 20, 30년 들여다본 사람이 있죠. 예. 저희 채널 A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북의 그 어떤 가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진짜 종북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을 삼가한다. 신은미 씨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봐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유라는 단어 쓰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거 회피하지 않느냐.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 석상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나는 북한 정권을 경멸한다. 북한 인권 상황은 열악하고 북한을 절대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자신이 종북으로 몰리는 것이 예. 다소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아까 조 차장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정치인이나 공인에게는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본인의 인성이 아니라 책임이거든요.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데 그런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쓰는 시쳇말들이 SNS에 완전 난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1월 뉴스탑 10 첫 번째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보실까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립니다. 박환땡 씨가 보내주셨네요.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국가원수 모독죄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주민소환을 할 방법은 없나요? 김 변호사님,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은 맞죠. 명예훼손도 맞고 모욕도 맞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현재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걸 우리 형법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어떤 모욕으로는 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단 그것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반의사 불벌죄니까요. 그럼 처벌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당연히 뭐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주민소환인데 예. 현재 주민소환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어떤 직권 남용이 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그 이재명 시장의 저런 발언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어떤 행정처분이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다만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당연히 저런 것들은 본인이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것이겠죠. 정치는 표로 심판받는 게 맞긴 한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 이재명 시장의 SNS인데 시대착오적을 뭐 오타로 낸 것 같습니다. 시대착오 종북몰이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검찰이 청소업체 특혜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시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군요. 자, 세 번째 먼지털이 백날 털어봐야 팔만 아플 테니 이 사건은 성남지청,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2번 다 무혐의 됐다라고.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검찰 출석 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첩보영장 청구하겠죠. 첫 번째 그냥 놔둘 겁니다.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계속 소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시장을 단순히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거면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피의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강제수상 절차에 돌입을 할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본인은 뭐 종북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북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종북몰이로 판을 몰고 가는 것이죠. 아, 본인이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는 거다. 이 사건의 본질은 종북몰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눔환경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특혜를 준 것, 즉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 것, 나라에서 돈이 나간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청소 용역 업체에서 그 일감을 나눔환경에 몰아준 것이 김미희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냐,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지. 김미희 의원이 뭐 통진당의 의원이고 거기가 정당 위원장 해산됐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너도 종북 아니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의 종북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이다. 내가 종북이면 대통령은 간첩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